악기라는 드라마가 시작하거든요. 김은희 작가님, 와이프가 민속박물관 다니는데 그때 아마 취재 요청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민속학자가 등장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지배계층을 주로 다룬다면 민속학은 제가 귀신을 전공하고 연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데요. 귀신이 있느냐 아니면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 능력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귀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귀신을 본 적도 분명히 없습니다. 네. 저는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연구전담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제 귀신 관련된 현대 영상 콘텐츠에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이 되고 있는지 과거의 귀신과 현대의 귀신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현대 문화 콘텐츠에서 귀신이 재현된 양상들을 통해서 이 귀신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악기라는 드라마가 시작하거든요. 와이프가 민속박물관 다니는데 취재 요청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여주인공이 붕이된 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기가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혼의 형태잖아요. 물질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사랑과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중에서도 인간의 육체에 빙의가 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이제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귀신을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와 같이 한이 있는 귀신을 원귀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이제 옮겨 붙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미련과 한을 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과도한 폭력성을 보인다던가, 보통 전통적인 인식에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 굉장히 한과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아마 극중 이름이 효진이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귀신의 이제 씌인 것 같은 형태로 영화에서 비춰지고 있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뭐 욕을 하고 폭력적인 형태를 보이고 식욕이 이제 왕성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후손이 없어서 제사를 못 받는 그와 같은 귀신들은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한 형태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하기 전에 이렇게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뿌립니다. 잡기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 음식들을. 귀신이 되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면 어떤 천재지변 혹은 전쟁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 죽은 장소에는 귀신이 나타난다. 보통 그런 얘기들이 이제 떠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처럼 삶이 평탄치 않았거나 혹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경우에는 이승의 미련과 한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에서 못다 이룬 미련과 한을 이제 외부에 투사해서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랑형 소설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아랑이 나오는데, 아랑이 통일에게 겁탈을 당하고 죽어요. 그 뒤로 그 고을의 원님이 부임을 할 때마다 부임하는 날 밤에 귀신이 찾아와서 원님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좀 기가 세고 담대한 원님이 부임을 해서 억울한 사정 같은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통인을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평탄치 못했던 삶들, 이런 것들이 한으로 작용을 해서 죽어서도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승으로 다시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한과 미련을 풀어주면 다시 본래 돌아가야 될 곳이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그것들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귀신들의 넋을 기리면서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천도제, 이런 것들을 지내는 거죠. 자, 일단은 귀신은 실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이제 문제죠. 현재까지 어떠한 과학적 증명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일단 그 전에 실험을 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생전과 사후에 이제 원부 결과를 얻어서 무게 차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영혼의 무게다라고 규명을 하려고 한 시도는 있었죠.
근데 사실상 그게 정확히 영혼이나 귀신의 실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가 없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관념 속에서는 여전히 귀신이 실체화되어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 인간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세계를 이론적 구성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을 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불로 보았죠. 세계의 구성 원소가 물과 불, 이렇게 단일한 원소가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원론은 대립하는 두 가지 성질, 예를 들면 음과 양, 하늘과 땅, 이렇게 대립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세상이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신관념은 심신이원론을 기반으로 생성된 개념입니다. 귀신 존재가 인간의 영혼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귀신의 발생 전제는 인간의 존재를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아야지만 이제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몸을 이론적 사고로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육체의 죽음, 곧 정신의 이제 소멸이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론적인 사고로 파악하고 계신 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겠죠. 육체가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귀신의 존재가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제 혼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혼과 백의 결합 합성어입니다. 혼은 영혼을 의미를 하고 백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이원적인 결합 형태로 보는 관점이 이 용어 안에도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귀신을 인간의 관념적 존재로서, 즉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라는 존재의 실체성이 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와 영혼, 이 이원적으로 구성된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의 사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정신은 하늘로 간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극락, 플라톤이 사유했던 이데아의 세계, 이게 전부 다 이제 영혼이 거처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영혼이 지상에 머무를 때 소멸하지 않고 남은 것이 귀신이 될 것 같고요. 귀신은 인간이 사후에도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한, 그래서 삶과 죽음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 우리는 그들을 귀신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승에도 있지 않고 하늘에도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상을 부유하는 존재,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귀신을 본 적이 없고 귀신의 존재를 규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실체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의 관념상에서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실체가 부여되고, 따라서 이제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 관념 속에는 이제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귀신의 모습 같은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했었던 설화하고 도시 괴담 비교했었던 논문이 한 편 있어요. 특징은 도시 괴담 보통 이렇게 끝나요. 나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봤는데 피를 흘리면서 있었어. 그게 끝이에요. 이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설화에서 보면은 그